들어야 할 사람이 결국에는 안 듣고 있다. 이 얘기 하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다 듣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나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업자의 자세라는 아주 흔한 주제이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로 제가 이제 그룹장으로서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우리가 사업자의 자세를 생각해 보기 전에 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자세를 논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는 이 PM 사업이 진짜 사업인지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네. 이 사업이라 함은 단지 지금 뭐 자영업,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영업을 얘기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자영업에 비슷한 사업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으로 내가 진짜 PM, 이 네트워크 마케팅 PM 비즈니스를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서 출발이 돼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보세요. 제가 집에서 애도 키우고 애 때문에 이제 시간이 묶여있는 시간도 많고, 예,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더 개인이 월에 버는 게 800에서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자영업으로 제가 이 일의 형태를 말하려고 하면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자영업으로 이런 일이 흔하게 있을까요? 지금 그 뷰티 쪽에 종사하시는 박보람 사장님이나 조수정 사장님, 황대한 사장님도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한마디로 전문가로서. 근데 그 일을 하실 때 800만 원에서 월천을 벌려고 하면 내가 어떤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되는지 아마 되게 장난 아니죠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온전히 시간을 다 쏟으셔야 되고. 근데 저는 그런 형태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말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영업, 예, 2사분면 밑에 S사분면 그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임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 사업이면 누가 떠올려지세요? 이 네트워크 하시는 사람 말고, 네트워크 하는 사람 말고 사업가 하면 누가 떠올려지세요? 사장님들은? 사업가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있으실 거예요, 아마. 예, 동네 그 사장님들 말고 정말 사업가. 요즘에 핫한 그 켈리체 이런 사람 보고 사업가라고 하잖아요.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업가이다, 우리는.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그런 일이다. 이거 먼저 인식이 돼야지 그냥 내가 주스를 조금 말 잘해서 파는 걸로 돈 조금 벌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이런 시스템에는 솔직히 안 들어오셔도 그렇게는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나 뭔가 이 사업자가 갖춰야 될 자세나 이런 거 없이 그냥 PM이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까 제품이 남다르다 보니까 그냥 말 잘하고 내가 경험한 것만 막 떠들어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전달만 해도 사실 VP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이 사업 시스템이 없어도 VP까지는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업처럼 시스템이 없다면은 EVP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걸요. 그렇게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은. 근데 나는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만큼을 벌고 싶고 나는 내가 그냥 정말 쎄 빠지게 일해서 돈만 많이 벌면 좋다. 이런 분 있으신가요, 혹시?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내가 시간적인 자유도 함께 얻고 싶다. 라고 생각하셔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진지하게 알아보시고 시작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시간의 자유까지 얻으려면 일반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많이 보는 현금 흐름 4분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제가 써놨어요. 4분면의 이동은 생각의 변화부터라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내가 2, 4분면에 있으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
S4분면에 계셨던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 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근데 이분들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PM 비즈니스를 만나서 내가 사업자가 매니저백을 사서 사업자가 됐다고 해서 바로 B4분면으로 여기 B4분면으로 이동한 걸까요? 전혀 아니죠. 그건 정말 정말 착각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 비사분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비사분면에 이미 왔다 생각하시면 정말 그거는 오산이라는 거죠. 이 비사분면으로 가려면요. 저희는 이 비사분면이 가능한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고, 그렇다면 이 비사분면에 해당하는 마인드를 먼저 장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장착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여기 밑에 보세요. 비사분면의 마인드로 S사분면에서 일한다면?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얼굴 중에 박보람 사장님 얼굴이 보이거든요. 박보람 사장님 좀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박보람 사장님이 지금 S4분면이신 거잖아요. 전문직. 네, S4분면에 계시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E4분면에서도 계신 적이 있으셨죠. 지금 그 뷰티샵을 혼자 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이제 누군가의 그 고용되어서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마인드로 지금 혼자 그 샵을 운영하실 수 있겠어요? 그때 그 마인드로? 그때 그 마인드로 내가 누군가에게 월급 받는 그냥 월급쟁이야. 그때 그 마인드로 지금 S사 보면 내가 그 자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냐는 거죠. 예,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들 그렇잖아요. 저를 예로 들면은 제가 이제 전직은 치위생사였잖아요. 치위생사면은 이 사분면에서 어디예요? 이사분면이죠. 직장인, 월급 생활자였잖아요. 근데 제가 치위생사의 그 마인드, 나는 원장님한테 월급 받는 사람이었을 때 그 마인드로 제가 만약에 치과를 개업해서 운영한다면 큰일 나겠죠. 제가 여기 있었을 때 마인드는 어땠겠어요? 아,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170밖에 안 주네? 그럼 난 딱 거기까지만 일할 거야. 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영혼을 갈아넣지는 않을 거야 했던 게 많았단 말이에요. 더 할 수 있었어요. 더 잘할 수 있었고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었지만 내가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딱 정해진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결국엔 다 원장님이 가져가잖아.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으로 내가 치과를 경영하는 경영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여기서 성공하거나 뭔가 잘 될 수는 없다라는 거를 느끼셔야 돼요. 맞잖아요. 커피숍에서 월급 받으면서 알바하던 커피숍 알바생이 그때 그 커피숍에서 알바하던 그 마인드 그대로 커피숍을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죠. 당연히 자기가 오너가 되면서 커피숍을 차리면서 마인드부터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내가 차린 이 가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마인드부터가 이미 달라질 것이고 그 커피숍을 차리기 전부터 이미 마인드는 달라져 있었겠죠. 그거를 준비하면서. 예, 그러면서 S사 분면에서 마인드가 변하고 본인이 B사 분면에 있을 때 그 알바생이었을 때는 9시까지 출근이면 9시 땡 하면 갔겠지만 S사 분면으로 왔을 때는 어땠겠어요? 1시간 전에 출근해가지고 뭔가를 계속 뭐 할 게 없나, 뭔가 부족한 게 없나 계속 봤겠죠. 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각자의 분면에서 마인드로 일하는 거는 각자의 분면마다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물며 노동소득을 벌다가 권리소득으로 이동하는 이 비사분면으로 왔는데 이사분면과 S사분면에서 생각하던 그 마인드로 계속 기사분면의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죠. 내가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는 이 기사분면의 일을 하면서도 남들이 보기에는 누군가에게 월급 받는 줄 알겠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뭐 주스 파는 사람 아니야?
요렇게밖에 안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밖에 안 나올 거고 금전적인 결과, 시간적인 결과도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비사분면으로 우리가 이미 이동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이미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왜 이 비사분면으로 가려 하는가? 그것부터 정립이 되셔야 되고 이 비사분면이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운 좋게 이 3번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비사분면으로 올 수 있었지만 이 활용한다가 아닌 1번, 2번으로 비사분면이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큰 노력과 고생과 돈과 시간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시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어서 그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상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비사분면으로 내가 진짜 권리소득을 누리면서 시간의 자유를 얻고 싶다면 이 비사분면의 마인드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 그 마인드가 바뀌고 나서 자세까지 달라진다.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결국에는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다는 게 그 사람한테 뭐 100만 원 벌던 사람을 200만 원 벌게 해주고 300만 원을 벌게 해주고 이런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돕는다, 그 사람의 성공을 돕는다는 개념은 이 왼쪽 사분면에서 이 오른쪽 비사분면으로의 이동을 돕는다는 거예요. 사분면의 이동을 돕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장님들도 이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사장님들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사장님들 밑에 파트너가 나왔을 때 우리가 S나 이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을 옮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사분면이 이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절대 도울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쵸? 이 마인드, 아, 이건 뭐예요? 왜 여기까지 왔지? 네.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요. 이거는 제가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이렇게 막 그림을 한번 해본 건데 이 대나무가 있죠. 두 개의 대나무가 있어요. 이 땅 위로 보여지는 건 자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 위로 보여주는 이 대나무들이 자세야. 이 대나무는 어때요? 올곧죠. 네, 똑바르죠. 근데 이 대나무는 어때요? 자세가? 삐뚤어졌어요. 그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속은 어떨까요? 이 땅 속이 나의 마인드인 거죠. 나의 마인드예요. 위로 보여지는 건 자세고 이 땅 속에 이 대나무에 연결된 그 뿌리가 바로 나의 마인드라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자세가 이런 사람은 이 뿌리가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삐딱한 이 대나무의 뿌리는 어떨까요? 내 마인드가 삐딱한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세는 땅속, 즉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계속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이 땅 위로 보여지는 거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땅 위로 보여지는 대나무를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쓰러져 있는 삐딱하게 이렇게 나고 있는 대나무를 땅 위에서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세워질까요? 땅 위에서 세워질까요? 이게 다시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게 가능할까요? 이 땅 속에 있는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절대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 있는데 이 땅 위에 대나무가 이렇게 날 수 있나요? 직각으로? 이 세상에 그런 대나무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바꾸려 하고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신경을 쓰시고 연기를 하시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사실 내가 이렇게 자세가 좋은 척, 뭐뭐한 척 이렇게. 근데 그거는 금방 드러난다 이거예요. 결국에 뿌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마음가짐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업자의 자세 요거를 듣다 보면 내 마음가짐도 달라지기 위한 그러니까 뭐 이 사업자의 자세를 듣다 보면은 '아 내가 마음가짐을 진짜 바꿔야겠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베네핏풀 이 사업자의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 그 그룹마다 그 그룹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성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마 그 새로 이렇게 신규로 베네핏풀 그룹방에 들어오셨을 때 보신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좀 못 올렸는데 누구 신규가 들어오면은 베네핏풀의 원칙 해 가지고 올려드리는 그림 카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겸손, 사랑, 인정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겸손은요. 겸손하다는 거는요 사장님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겸손하다는 것은 "어머 사장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어머 사장님 왜 이렇게 이쁘세요?"라고 했을 때 "어머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사장님 왜 이렇게 이쁘세요?" 그러면 "어머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더 이뻐요." 뭐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걸. 근데 진짜 겸손은 뭐냐면요. 배우려는 자세. 첫 번째 네트워크에서는요. 배우려는 자세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희 그 신규로 들어오신 사장님들 중에 자세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네. 얼굴이 보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박보람 사장님은 자세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항상 이 뭐라고 해야 돼? 본인을 안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항상 이렇게 끄덕끄덕 해 주시면서 막 뭔가 이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다르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요.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은 반대로 뭘까요? 왜 안 배우려고 할까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이런 거 우리 그쪽에서도 많이 해 봤어." 라는 거나 예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자체가 이미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배우려는 자세가 정말 이걸로 뭐 거의 30 분을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배우려는 자세 우리는 그렇다면 뭘 배우려고 해야 되나? 시스템. 예. 그리고 STP 안에는 제품과 보상과 사업 설명, 호전 이런 것들이 들어 있겠죠. 이거를 배우시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 참석에 굉장히 열을 올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시스템 참석하셔라. 수요회도 참석하셔라. 줌 미팅 참석하셔라." 왜 계속 참석하라고 하는 걸까요? 굳이. 그건 저희의 시스템이거든요. 이 사업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예 서로 이 분위기를 다지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이요. 갑자기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요. '아우 굳이 내가 저기를 뭐하러 들어가.'라고 생각하시는 초기 사업자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근데 내가 시스템이 갑자기 필요해질 때가 있어. 그때는 언제일까요? 파트너들이 생겼을 때예요. 파트너들이 생겼을 때. 파트너들이 생기면 그 시스템이 갑자기 막 귀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징그럽게도 말 안 듣고 시스템에 안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파트너들한테요 시스템 티업 자체가 안 돼요. 예. 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개중에는 뭐 양심을 거스리고 본인은 안 왔으면서도 무조건 들어가야 돼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희 그룹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양심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본인이 참석을 안 했다면 파트너에게도 그걸 강력하게 밀어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유센터나 이런 그 줌 미팅 이런 자리에서 내가 참석한다는 거 그 시간에 같이 자리해 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의리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또 중요할까요? 그건 분위기예요. 분위기. 보세요. 지금 줌 미팅에 지금 몇 분 들어오셨나요? 16 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16분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 줌 미팅에
한 4명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 4명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는 어떨까요? 근데 지금 16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10명이 들어왔으면 또 어떨까요, 분위기가? 완전 분위기는 달라져요. 근데 그 분위기를 나도 지금 내가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이 시점에서 같이 동참해서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돼요. 뒤늦게 내가 누군가를 이제 리크루팅 해가지고 이 분위기를 보여주려고 그때서야 내가 동참하려고 한다면 모두가 다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분위기는 죽을 때까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 분위기는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각자 다 시기가 다를 텐데요, 리크루팅 시기가.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같이 팀워크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의리로 지켜야 하고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사장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나를 복제시켜야 된다. 나를 복제시켜도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복제시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시스템을 복제시키는 게 쉬울까요? 나를 복제시키는 게 쉬울까요? 하물며 내 아들,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누군가를 나랑 똑같은 무슨 로봇도 아니고 나랑 똑같이 복제시킨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어렵다는 거 자체를 뛰어넘어서 안 되는 일 아닐까요? 그거는. 쌍둥이도 똑같지가 않으니까. 근데 시스템은 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스템을 복제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시스템을 배워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스템과 STP 이런 것들을 배우려는 자세 자체가 겸손이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자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 SP 되고 나서부터 이거를 정말 깊이 새기고 있거든요. 제가 SP가 되면서 느꼈다고 했잖아요. 정말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PM이니까 가능했다. 정말 PM이니까. 지금 사장님들이 뭔가 누군가가 갑자기 뭐 에너지가 확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 제품을 타서 먹이는 족족 다 풀세트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갑자기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역시 나 인제는 나는 신의 경지에 달았다.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족족 다 되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인제 성장이 멈춰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말은 했지만 그 사람들이 풀셋이 다 들어간 건 결국 뭐 때문일까요? PM이 한 거예요, PM이. PM 제품이 한 거예요. 여기 계신 뭐 임병현 사장님, 변아름 사장님 제품이 아니었다면 리크루팅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품에 감흥이 없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등에 난 그 뾰루지가 없어지는 걸 보고 그 제품이 일을 해서 호기심을 갖게 된 거잖아요, 제가. PM이 한 거라는 거를 사장님들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교만하려고 딱 그 순간이 와요. IMM이 되거나 EVP가 되거나 PT가 되거나 이렇게 뭔가 잘 되려고 할 때 그때 인제 절대 교만하지 않는 자세. 제가 일본의 교세라라는 그 그룹의 회장님이 말한 내용 중에 굉장히 와닿는 게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안 좋은 일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누군가의 칭찬과 뭐 성공 이거는 신중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결국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 사람을 성공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는 누군가의 칭찬과 이렇게 막 잘 되고 있다는 그 승진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절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정말 제가 그전에 했던 N사에서는 정말 이 얘기는 못 했을 것 같아요. 비슷한 거예요. 이 얘기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PM은 사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PM이 한 거예요. 정말. 사장님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품 전달할 수 있는 거 PM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거 진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하는 거. 이 인정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를 인정하는 거. 나의 지금 상황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나의 잘못, 내가 뭔가를 실수했거나 이랬을 때, 누군가와 이제 언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 잘못을 뭐 죽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밑에 써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자세가 소통을 딱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친구랑 뭔가 이 말다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분명히 전화 통화하면서 "야, 이 바보 같은 년아."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은 거야. 그래서 기분이 나빠 가지고 그다음 날 "야, 네가 어제 나한테 바보 같은 년이라고 했잖아. 나 그래서 기분 나빴어."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나 안 했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했잖아. 안 했어. 했잖아. 안 했어." 소통이 딱 단절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인정하지 않는 순간 소통이 단절돼요. 근데 이거는 스폰서 파트너 간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정하는 거. 예.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특히 스폰서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면 소통이 딱 단절되고, 소통이 단절되면 관계십에 금이 간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 그 사람은 '아, 이런 사람이구나. 나와 다르구나.'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장님들, 뭐 저를 아시는 분이나 저랑 말하다가 저 때문에 뭔가 상처를 받으신 분은 '어유, 지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요, 제가 이걸 100% 다 지키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런 사람만 리더고 그런 사람만 입을 열 수 있다면은 이 세상에 어떤 강의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도 계속적으로 상기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거를 지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이 잘했을 때도 인정해 주고, 네. 그리고 특히 우리 형제 라인이 뭔가 승급했거나 이랬을 때 정말 인정해 주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축복, 축하를 해 주는 거. 그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를 인정하는 것 중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나를 인정하는 것 중에 어 내가 네트워크를 시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결과가 똑같은 시간에 나지 않아요. 그건 너무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너무 다 제각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인간관계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야, 술 한잔 하자."라고 했을 때 거절이라는 거를 정말 그 20년 술 인생 중에 거절이라는 걸 정말 이 다섯 손가락 안에도 안 해 봤다. 그 정도로 아프든 뭐든 컨디션이 안 좋든 항상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 가지고 항상 나갔거든요. 그런 제가 네트워크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떨까요? 인간관계를 잘 해 놨어. 남들은 귀찮다고 "아우, 나 아니야. 난 오늘은 안 나갈래." 했던 그 누군가와 귀찮아도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만났던 제가 똑같이 네트워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더 처음에는 성과가 날까요? 당연히 제가 성과가 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시간을 내지 않고 그 사람이 어 힘쓰지 않았던 걸 제가 했었던 거잖아요, 그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더 성과가 있는 건 당연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후자라면 내가 여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을. 그리고 현 상황, 내가 투잡이라면, 내가 애를 키우고 있다면 그런 상황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럼 이 선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뭘까를 생각하셔야지 '아, 저 사람은 어우 벌써 풀셋 들어갔대. 어우, 저긴 어쩌지 왜 이렇게 잘 끊어?' 이렇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인정을 해라, 내 상황을. 그 얘기고, 그리고 사랑. 이거 되게 이거는 그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라서, 근데 너무 꼭 넣어야 되는 거라서 계속 보고 제가 상기하기 위해서 예, 원칙에 넣은 거거든요, 사랑. 되게 오글거리는 걸 못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라서 누군가에게 사랑해 뭐 이런 거 막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안 해 보고 그 정도니까. 예. 근데 이 사랑은 그 요즘에
시크릿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랑의 주파수가 가장 높은 주파수 영역대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주파수. 그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 지금 요렇게 제 얼굴 보이시잖아요. 제 얼굴 보이실 거예요. 다른 사람 얼굴은 안 보이시겠죠? 당연히 화면이 보이고. 저를 보고 정수진 사장님 사랑해." 한 번만 생각해 보실래요? 생각하셨죠? 그랬더니 어때요? 사랑스러워. 그렇지 않나요? 사랑은요, 내가 이 사람과 뭔가 진짜 사랑이 생긴 다음의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람을 내가 사랑스럽게 보면 그 감정이 이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스폰서 그리고 파트너, 형제 라인 그리고 그룹을 바라보는 그 마음도 '난 우리 그룹 너무 사랑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 그룹이 너무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 저도 계속 상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외에 인제 지켜야 될 것들인데 사업자 자세 책임감이 있으셔야겠죠 당연히. 사업가의 덕목 중에 하나는 무조건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업자로서 그리고 스폰서로서 사업자로서의 책임감은 뭘까요? 소비자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소비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 믿고 먹어 봐. 이걸로 너 효과 볼 거야."라고 얘기했으면 효과 보게 해 주셔야죠. 예. 사업자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스폰서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나와의 약속. 이 사업을 하시면서 "나 언제까지 어떻게 될 거야. 이 사업을 통해 난 뭘 이룰 거야."라고 나와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나와의 약속도 책임지고 이뤄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긍정에 집중하시는 거. 그건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딱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막 몇십 번씩 부정적인. 그 부정이 막 진짜 막 누군가를 막 잡아먹을 듯한 부정이 아니고 그냥 '이거 맛없어.' 이것도 부정이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게 찾아오는 순간 그냥 스탑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외치는 거예요. "스탑, 스탑, 스탑. 그만, 그만, 그만." 이렇게 하고 그냥 확 그냥 기분을 돌려버리셔야 돼요. 이거를 가만히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돼요? 부정은 더 커지고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집중하는 게 커지니까. 의도적으로 그만한다는 거 그거. 그리고 외적인 자세 저희 그룹은 그래도 이 복장이 많이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외적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내가 누군가를 내 파트너를 후원하러 갈 때 외적 자세. 정말 내가 내 친구 정말 정말 너무 친한 그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요. 오히려 막 너무 막 이 정장 막 딱딱 떼 입고 가면은 그 친구가 뭐야 너." 이렇게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파트너의 후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정말 내가 내 편한 친구 만날 때와는 전혀 다른 복장으로 정말 화려하게 입으라는 게 아니고 예 이 비즈니스 복장 깔끔하게 이 사람이 전문가라는 느낌을 주면은 되거든요. 그 복장 그리고 오히려 너무 과한 복장은 상대방에 따라서 그 상대에 따라서 오히려 뒤늦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집에서 애만 키우는 어떤 어 육아맘을 만나러 가는데 막 여기 뽕 이따만한 그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 사람이. 자기는 지금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생얼로 맞이했을 텐데. 예 그런 것들 쪼끔 센스 있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감정 관리하시는 거 이거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제가 장점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열받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른 쪽에 표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 표출하지 않아요. 특히 제 스폰서한테 제 감정을 막 다른 데서 열받아서 내 파트너한테 열받은 거를 내 스폰서한테 막 제가 이렇게 아다다다 해본 적은 정말 없거든요. 제가 여기 써 놨죠. 스폰서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받아주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왜 스폰서를 그렇게 활용을 하시나요? 절대 그렇게 활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스폰서도요 사람인지라 진짜 기운 빠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감정은 내가 관리해야지. 왜 내 감정을 스폰서한테 관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쵸? 내 감정은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관리하는 거지 내 감정을 스폰서한테 나 지금 이렇게 열받아 죽겠으니까 좀 관리 좀 해 줘 봐요."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사장님들이
스폰서에게 막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는 게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더치페이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뭐 내 스폰서가, 나는 인제 막 사업을 시작했어. 근데 내 스폰서가 SM이고 MM이에요. 근데 SM, MM이 벌면 얼마나 벌어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스폰서가 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인데 왜 내가 내 스폰서한테 밥 얻어 먹을 뭔가를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사업 내가 했지. 내가 돈 벌려고. 내가 내 사업 하는데. 그쵸? 아유, 스폰서가 어? 내 덕분에 돈 버니까 나 밥 사줄 만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쵸? 네. 더치페이 하시고요. PT 되면 스폰서가 알아서 사실 거예요. 그 스폰서가 PT 되면 알아서 사실 거고, 사장님들 또한 PT 되면 사세요, 파트너들에게. 그 전까지는 OTP 하시는 게 서로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좋아요. 네. 그리고 스폰서를 보세요.라고 써 놨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파트너가 좀 생겼어. 한두 명씩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때 계속 그 파트너만 쳐다보게 돼요, 초기 사업자분들이. 근데 그건 진짜 실수예요. 초기 사업자는 어때요? 감정 기복이 또 심하죠. 감정 기복도 심하고,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할 확률보다 안 좋은 얘기를 할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 아직 공부가 돼 있지 않으니까, 아직 전문가가 아니니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생기고 있겠죠. 부정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 파트너만 계속 보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사업 어렵다. 이 사업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가 돼요. 근데 내 스폰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폰서를 보면? 지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내 스폰서를. 내 스폰서가 막 나한테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막 "이거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나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전달했는데 다 꽝이야." 막 이런 얘기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는 항상 이 목표를 향해서 같이 동행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항상 으쌰으쌰 해 주고 긍정을 이렇게 불어 넣어 주고, 그러니까 내 스폰서를 보고 가셔야 돼요. 근데 파트너는요. 내 스폰서는 안 없어질 확률이 많고요. 내 파트너는 없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그 파트너를 봐서 뭐 하겠어요. 그쵸? 그리고 아래를 보는 게 복제돼요. 밑에만 내 다운라인을 보는 게 복제가 된다고요. 근데 그 네트워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로 향하는 그 스폰서십이어야 되거든요. 위로 향하는. 각자 그 스폰서들을 바라보는 그런 스폰서십, 그렇게 되시면 좋겠고, 그리고 메인 대칭 비비블은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미소 짓고, 우리 항상 어디선가 만나거나 줌 미팅에서 만났을 때 항상 누구 들어오면은 "박보름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화 사장님 안녕하세요. 임병현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항상 저희는 인사를 건네잖아요. 그럼 그럴 때 미소 짓고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렇게. 그냥 "박보름 사장님 안녕하세요." 누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렇게 하면 박보름 사장님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칭찬하고, 예, 그리고 비평, 비난, 비평, 비난, 비평, 불만 절대 하지 말아라. 예. 이 뒤에 거 비비브를 하다 보면은 정말 3명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예. 험담이나 뭐 나쁜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대상자가 죽고, 말한 나도 죽고 들은 그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마셔라. 요렇게. 자, 인제 이 사업자의 자세는 끝났는데 다 듣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나는 지금 다 들으셨잖아요, 사업자의 자세를. 나는 지금 몇 가지 항목에 나는 해당이 되고 있을까? 내가 못하고 있었던 건 뭐였을까? 네, 사업자의 자세. 이거 꼭 다시 생각해 보시고, 들으셨으니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렇게 못했던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듣고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계속 그 전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 또 인제 '그래, 나 이거 잘해야지. 그래, 내 감정 관리 잘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도 한 며칠은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도 또다시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사업자의 자세, 저희가 인제 그때 한성주 그룹장님 강의를 듣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월요일마다 인제 사업자의 자세를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마다 다시 상기하고 그때마다 다시 상기하고 그 기운으로 일주일을 가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뒤에 것까지 이 여행 거까지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바될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여행은 다시 시간을 잡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